네, 요즘 시장에 관심을 모으는 핫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주입니다. 오늘 그래서 산업분석에서는 방산주를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산 관련한 애널리스트 요즘 바쁘시겠어요? 예, 요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긴 합니다. 네. 방산주 시총이 전달보다 4조 원이 늘었다고 하고 지난해 네. 4분기 방산주 호실적에 더해서 한국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방산주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나 넥스원이나 에어로 중심으로 이 방산주들의 이제 주가 상승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수출입은행 이제 수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계류되어 있던 대규모 수출권에 대한 이런 다시 새롭게 이제 수주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중에 최선호주 뭘로 잡고 있습니까? 최선호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이제 실적 개선 폭이나 이런 앞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봤을 때 이런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좀 풍부한 잠재 성장 여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토픽 말씀드리고 뭐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만 원대 초반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만 원까지 넘었던 그런 주가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두드러지게 개선된 배경이 어떤 건가요? 결국 하나로 요약하면 방산이 이제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이제 7천억 나오면서 크게 좀 기여를 한 모습을 보였는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방산 매출만 해도 지상 방산 부분에서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좀 성장을 했던 상황이고 이쪽에서 영업이익 기여도도 거의 이제 70%에 가까이 좀 영업이익 기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방산 쪽, 특히 폴란드 쪽에 대한 물량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이 이제 작년에 좀 크게 보였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과는 달리 지상 방산에서 아주 실적이 두드러진다. 이 수출 비중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이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작년에 지상 방산 매출이 이제 2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상 방산 매출이 한 4조 정도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 좀 기대하는 부분은 이 폴란드 쪽 납품 관련해서 작년에가 이제 K9 한 42문 그다음에 천무가 17대 정도 납품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회사 측의 이런 목표치에 따르면 지금 K9 같은 경우는 60여 문 정도를 납품할 예정이고 천무도 이제 30여 대 정도 그 이상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서 폴란드 관련한 매출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뭐 이집트나 이런 쪽에 K9 개발 매출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지상 방산 부문에서도 매출이 20% 이상 성장세를 좀 보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방산에서만 매출이 약 5조 원 정도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전사 매출이 이제 10조 원 정도 이를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영업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좀 육박하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좀 실적 성장세를 좀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조 원 정도 기대를 한다 그러니.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름답게 우주 분야도 또 관심사인데 누리호에 이어서 성능을 3배 높인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으로 참여한다고 했어요. 우주 분야에서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하나 그룹 내에서 우주 쪽에 관련한 이제 이런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는 부분 이제 발사체 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가 이제 발사체 쪽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누리호 사업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누리호 기술을 이제 발사체 기술을 이제 항공연으로부터 좀 이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발사체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좀 갖춰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발사체 관련해서는 좀 독보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기존의 좀 항우연 인력들도 일부 좀 흡수를 하면서 이런 발사체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도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기업이 LIG 넥스원인데요. 그 산업부가 LIG 넥스원 사업장을 방문해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지난 6일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 천궁, 이 대공 유도 무기죠. 이 천궁 관심이 커지면서 주가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추가 수주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도 이번 이제 지난해 이제 4.3조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공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UAE 이제 재작년 22년도에 UAE 수주했던 것과 좀 비슷한 규모이긴 예. 하거든요. 근데 이게 UAE랑 사우디의 이런 방공망 면적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사우디가 이것보다는 좀 더 규모가 커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예. 추가적인 사우디로부터도 좀 추가적인 수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 5조 원 정도 규모의 루마니아 좀 사업에도 입찰 참여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이제 기존에 중동 쪽 위주로 좀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유럽,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 이런 쪽까지 예. 지역에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천궁2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궁뿐이 아니라 이제 비교적 가격이 낮은 이제 대전차 미사일 현궁 있죠. 네. 또 그다음에 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 천궁, 현궁, 신궁 이렇게 아주 체계가 다 있는데 여기도 수출이 늘어서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연구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수주 호조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좀 예정되어 있는 LSAM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지 이제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LAMD 체계 개발 이제 천궁 이제 3 개량 사업 이런 다양한 지금 국내 쪽 개발 사업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미국 쪽 비공 수출 사업도 계속 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작년에도 사실 수주 잔고가 이제 23년 말이 22년 말 대비 50% 정도 이제 늘어난 상황인데 예. 올해도 계속해서 좀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결 연구원께서는 그래서 이 수주 잔고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죠. 두 자릿수 증가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앞으로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잔고가 넥선 같은 경우 이제 거의 20조 원 정도 가까이 확보를 한 상황이고 더 이상 수주 안 해도 사실 한 향후 4, 5년 정도는 네. 충분히 매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 기반해서 이제 앞으로 매출 흐름 좀 전망해 보면 올해는 이제 거의 한 3조 원대 정도의 매출 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개발 관련한 매출 비중이 24년도에는 20%대 후반으로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성장폭이 좀 덜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산 기업들 워낙 이제 수주 잘하고 수출도 좋고 품질 좋으니까 마구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딱 이 느낌이 듭니다. 줄을 서시오라는. 네. 자, LIG 넥스원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또 인수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가능할까요? 우선은 이제 넥선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으로 지금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유도 무기 미사일 쪽을 예. 좀 많이 이제 수출을 했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플랫폼이 좀 부재했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차라든지 그러니까 전투기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사일만 좀 수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가 좀 승인이 되고 추후에 시너지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지만 이런 이제 로봇계 이쪽을 이제 로봇을 이제 플랫폼 삼아서 LIG 넥슨의 유도 무기도 좀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은 워낙 뛰어가지고 좀 약간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방산주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나 넥슨이나 워낙에 주가 상승폭이 좀 가파르다 보니까 좀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차선호주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지금 주가 상승폭은 조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제시하는 올해 수주 가이던스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략 한 6조 원 정도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반기 내로 이제 국내 KF-21 개발 사업 이제 초도 양산 이제 20여 대에 대한 이제 수주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완제기 수출 부분에서도
지금 회전이익 두 건 해서 이제 약 1.7조 원, 그다음에 FA50 추가 수출을 1.1조 원 해서 3조 원 정도의 이제 해외 수출 추가가 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한국 항공우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 뭐 수주 쌓아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품질 좋으니까 또 수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지금 골디락스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방산주 문제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약간 좀 찜찜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은 상반기까지는 지금 아무래도 넥스원이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좋았던 부분이 상반기 내로 이제 루마니아 건에 대한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에어로스페이스나 넥스원 위주의 좀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주가에 있어서 좀 변곡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때 사실 이제 뭐 미국 쪽 수출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모멘텀을 좀 탈 만한 한국 항공우주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이번에 이제 수운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된 상황에서 이제 2차 계약 체결 여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 체결 성과에 따라서 뭐 또 현대 로템도 충분히 지금 방산주의 릴레이에 다시 가세할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1분기 실적 이후 추가되는 수출 모멘텀에 따라서 좀 이제 여러 종목들 좀 집중해 볼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산주는 관심 종목에 딱 모아놓고 늘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키움증권 이양열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